6억 5천만 원에 사서 6억 7천만 원에 팔았기에 큰 차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래도 하루에 2천만 원이나 벌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당시 취등록세 1230만원과 양도소득세 55%를 빼고 나면 거의 가져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이런 거래를 해보았다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초보 중에 초보라 간이 콩알만해져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도 없었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 세금으로 빠지면 이렇게 수익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도세는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50%이고 비사업용 토지이면 10% 중과되고 수익 중 지방세 10%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세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계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수익은 없었지만 토지 거래도 단 하루만 해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2017년 아주 귀한 물건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택시 청룡동에 있는 2차선 대로변에 딱 붙어있는 토지인데 입지로 보면 최상의 입지를 가진 토지입니다. 현재 일부는 농가 창고로 25평을 사용하고 있고 주택으로 25평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주변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미 도로변은 6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1년만 지나면 이것도 2차선 도로변에서 6차선 대로변으로 바뀌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곳은 평택 소사벌에서 원곡 방향으로 이어지는 만세로길입니다. 이 만세로길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꽉 막혀 있는 도로라 6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2022년 6차선으로 완공된 현재도 출퇴근 차량으로 대로변이 정체가 일어날 만큼 교통의 유동성이 많은 지역으로 변했고 대로변으로 스타벅스나 체인점,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곳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초보 시절이라 권리 분석이나 입지 분석도 엉성했고 미래의 성장하는 토지를 보는 눈이 없어서 토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한참이나 갈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현재 이곳은 맞은편에 있는 도로변 토지는 평당 800만원 이상 하는 곳으로 변한 것을 보며 미래를 통찰하는 실력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위안을 해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처음 이 땅을 소개받고 6억 5천만 원이나 하는 땅을 내가 직접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누굴 소개해 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잘 아는 형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만세로 부근 큰 도로에 붙은 땅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해서 넘겨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차라리 이 땅을 내가 먼저 매입하고 나중에 팔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자금이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이 땅을 찾는 사람이 혹여 다른 땅을 사버리면 이 땅도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복등기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등기란 등기를 당일에 동시에 2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자 A가 B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고 B는 다시 등기를 받아 C에서 넘기고 최종 소유는 C가 매수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이 당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A와 B, C 사이에 거래했던 취등록세나 각종 비용을 B씨와 C씨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국가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거래가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전매처럼 A와 C가 직접 거래하면서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 B씨가 양도차익을 챙겼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불법 전매처럼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차익만 받고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토지 투자의 완전 초보 시절이라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정상적으로 내가 등기를 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곧장 이 땅을 매입하기로 준비된 사람에게 매도하는 복등기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반드시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 당일날 이 모든 것이 처리되기에 은행 대출도 어려워서 무조건 현금 6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2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복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했고 그 대신 큰 차익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지인에게 급히 4억 이상을 빌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서 6억 5천만 원을 만들었고 드디어 복덩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아주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6억 5천만 원에 사서 6억 7천만 원에 팔았기에 큰 차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래도 하루에 2천만 원이나 벌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 당시 취등록세 1230만 원과 양도소득세 55%를 빼고 나면 거의 가져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라고는 이런 거래를 해보았다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초보 중에 초보라 간이 콩알만해져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도 없었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 세금으로 빠지면 이렇게 수익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양도세는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50%이고 비사업용 토지이면 10% 중과되고 수익 중 지방세 10%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세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계산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수익은 없었지만 토지 거래도 단 하루 만에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땅은 필요에 따라서 실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땅입니다. 단 하루만 해도 억대 이상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물건이지만 당시 경험이 너무 없어 수익 없이 넘긴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내공이 있는 튼튼한 실력자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고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다 보면 어느새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토지 투자의 전문가가 되어서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